여왕이 집 40회입니다. 맙소사, 황기만이 무정자증이었어요. 심지어 이 사실을 노숙자도 황기만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놓고도 유경과 결혼할 때는 이 사실을 감쪽같이 숨긴 채 결혼을 했던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아들이 씨 없는 수박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말끝마다 유경에게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그동안 얼마나 구박을 해댔었나요? 그래서 유경은 아이가 안 생기는 이유가 자신 때문인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안팎으로 일이 너무 힘들고 바쁘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이가 안 생기는 줄로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휴직까지 하면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황기만을 데리고 불임센터를 찾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그 즉시 황기만이 무정자증이어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노라고 진단을 내릴 것입니다. 유경은 집에 돌아와서 노숙자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어머니, 기만 씨가 무정자증이래요. 그러자 방정맞은 노숙자는 짜증을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말이 헛나오게 된 거예요. 거봐라, 내가 뭘 했니? 애 없이 그냥 살라고 했잖아. 아니, 잘 살다가 왜 괜히 아이 바람이 불어서 난리인 게냐? 그러니까 누가 너보고 휴직까지 하랬어? 돈이나 벌지 휴직은 무슨 휴직이야. 그래, 우리 아들은 무정자증이다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왜 그걸 문제 삼는 건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와다다다 퍼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유경을 바라보더니 아차 싶은 거예요. 아이고, 며느리에게는 끝까지 모른 채 했었어야 하는데 어쩌지? 이렇게 후회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유경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노숙자에게 따집니다. 아니, 그럼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래놓고도 왜 저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신 건데요? 심지어 제인이는 아이를 잘도 낳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고 시도 때도 없이 제인이와 나를 비교까지 하며 구박하셨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에요. 옆에서는 황기만이 두 손까지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노숙자는 더 당당하게 나옵니다. 아유, 너는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애 타령을 해대는 거냐고? 참 유난도 떤다. 그냥 애 없이 살으라니까. 요즘은 일부러 애 안 낳는 집도 많대더라. 얘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늘 같은 지 남편 기를 아주 죽이고 있네 죽이고 있어. 그러자 유경은 이번 일만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노숙자를 노려봤어요. 어머니! 이건 별일 아닌 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에게는 아이가 너무도 필요해요. 제가 꿈꾸는 가정은 아이와 함께 하하호호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을 꾸리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러자 노숙자는 유경을 흘겨보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애 못 낳는 거 내가 눈 감아준다는데도 너는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는 거니? 그래, 귀하디 귀한 내 큰아드님은 어릴 때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무정자증이 된 거라더라. 일부러 무정자증이 된 것도 아니고 사고로 그렇게 된 건데 유경이 너 정말 너무하는 것 아냐? 그러자 유경은 집안이 떠나가라 악을 썼어요. 어머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 전에 무정자증을 내게 미리 밝히셨어야 하는 거라고요. 이건 엄연한 사기 결혼이에요. 당장 이혼 소송 청구할 테니 그리 아세요. 유경은 그날로 짐을 싸서 아빠 집으로 또다시 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경이 심상치 않네요. 유경은 황기만과 이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혼 후에는 김도윤을 드러내놓고 좋아하게 될 것이고 제인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겠네요. 아니, 나라도 있으니까 사각관계가 되겠네요. 그나저나 노숙자는 도윤네랑 함께 사는 집에 일부러 불을 냈었어요. 불을 내기 전에 화재 보험을 잔뜩 들어놓았을 것 같아요. 그 화재 사고로 도윤 아빠는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되었고 노숙자네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어 달동네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던 거예요. 노숙자는 부자가 되었다고 좋아라 했지만 결국은 큰아들이 씨 없는 수박이 되는 것으로 벌을 받게 되었던 거죠. 한편 황기만은 홍 사장에게 돈을 잔뜩 받았어요.
돈은 무엇 때문에 받은 걸까요? 재인을 미행해서 거쳐도 알아내고 기회를 봐서 납치를 해버려서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라고 이렇게 가방으로 한가득 거액을 미리 받게 된 거예요. 은호를 유괴하려던 것도 모자라서 이젠 은호 엄마까지 해치려고 하다니 유경은 인간말종 황기만과 이혼 결심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한편 제이는 드디어 남편의 커프스 단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커프스 단추를 하나 잃어버린 상태로 집에 왔었거든요. 그 단추는 매우 특별한 단추였어요.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단추여서 결혼 기념일에 맞추어서 특별히 황기찬 이니셜까지 새겨서 제인이 선물을 했었기 때문에 제인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커프스 단추였던 거죠. 그러니까 황기찬은 살아있는 도희를 차로 밀어버리고 도희가 죽은 걸 확인하러 가까이 다가갔었거든요. 도희는 살려달라고 황기찬 손목을 잡고 늘어졌던 거예요. 그때 떨어진 커프스 단추 하나. 도희는 병원으로 가는 길에도 죽어라고 단추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온 도희를 도윤이 맡게 되었어요. 동생 손에 꼭 쥔 커프스 단추를 도희 핸드백 안에 잘 넣어두었던 거예요. 도윤은 일부러 경찰에게는 단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단추를 소홀히 여기고 도희 죽음과 관련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릴까봐 도윤은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소중한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보람이가 엄마 핸드백 속에서 찾아내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었던 거죠. 제이는 이 사실을 도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자나도 도윤은 황기찬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도희가 죽은 날 황기찬이 도희를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분명 황기찬이 도희 죽음에 관련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커프스 단추의 주인이 바로 황기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인과 도윤은 도희 사고 현장 주변의 상가들을 모조리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사고 난 날짜와 시간을 말해주면서 그 시간대에 찍힌 CCTV 영상을 구하려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그 지역에 상시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주인을 찾아가서 드디어 블랙박스 영상을 구해낼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황기찬이 살아있는 도희를 무자비하게 자동차로 밀어버리고 차에서 강세리와 함께 내려 심하게 다친 것을 확인한 후 애원하는 도희를 버려둔 채 119도 부르지 않고 무정하게 사라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확인한 도윤은 피가 거꾸로 치솟아서 당장 달려가서 황기찬을 때려눕히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나 간신히 참고 경찰에 신고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한편 도윤맘은 황기찬을 찾아갔어요. 그 이유는 도희가 죽은 날 황기찬을 만난 데다가 도희 핸드백에서 황기찬의 커프스 단추가 나왔다는 말을 도윤에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도윤맘은 황기찬을 보자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네요.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그야 언론에서 YL그룹 회장 얼굴을 익히 봐왔기 때문이지요. 즉, 회장을 찾으러 온 건데 이제 보니 내 놈이 바로 회장놈이구나. 이렇게 자신이 찾던 회장을 만나게 되자 놀란 표정을 지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윤맘은 그 자리에서 당장 황기찬 멱살을 잡아뜯으며 내 놈이 우리 딸 도희 죽은 날 카페에서 만났다는 거 다 알아. 도대체 왜 만났던 거야? 그리고 우리 딸 손에 니놈 커프스 단추가 꼭 쥐어져 있던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분명 우리 딸 사고 현장에 내 놈이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 내가 더 잘 알지? 이 나쁜 놈, 우리 딸 당장 살려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황기찬을 조금도 자극할 수 없어요. 그러자나도 길을 걷다가 커프스 단추를 잃어버렸었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걸 따님이 주었나 보네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경비들을 불러서 당장 도윤맘을 회사 밖으로 내쫓아버릴 것입니다. 한편 승우는 고모에게 내 친엄마에 대해 아는 것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임자를 제대로 찾았네요. 그러나 고모는 시치미를 딱 떼고 난 내 엄마에 대해 들은 바가 없어. 이렇게 잡아댈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승우가 자신의 친엄마가 고모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크게 느낄까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승우는 고모가 친엄마라는 사실을 최자영에게 듣게 될 것 같아요. 최자영이 승우에 대한 증오심을 풀지 않으니까 제인이 슬며시 승우는 고모 아들이야. 그런데 이거 엄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자영은 그 후 승우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전처럼 증오심을 드러내지 않게 되는 거죠. 승우가 의아해하니까 최자영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고모 아들인데 왜 내가 널 미워해야 하니? 승우 너는 내 조카야. 그러니 너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아무 감정도 없어. 이렇게 입을 방정맞게 놀리는 바람에 승우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드디어 알게 될 것 같습니다.